지난해 6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른바 대왕고래를 포함한 7개 공구에서 석유가스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라는 추정까지 내놨습니다. 140억 배럴로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 총 시총의 5배 정도가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왕고래에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를 투입해 1761m까지 뚫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여기엔 세계 1위 시추 기업인 미국의 슐럼버거사도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대왕고래 공구를 시추한 뒤 공개한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산업부는 가스 징후가 발견됐지만 포화도가 낮아 경제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왕고래 시추공은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첫 시추부터 실패한 셈입니다. 정부가 섣불리 성공 가능성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6개 공구에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시추 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구 역시 비슷한 구조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더 낮아진 셈입니다. 석유 지질학적인 특성들을 비슷비슷하게 공유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구조들의 어떤 유망성을 판단할 때 사실은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석유공사는 대왕고래의 실패를 공개하기 전 동해에서 최대 51억 배럴이 넘는 또 다른 유망구조, 마귀상어 등을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사업 가운데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좌초하면서 다른 곳들은 과연 가능성이 있는 거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51억 배럴 가능성이 있다는 마귀상어란 곳도 등장했는데 이곳 역시 미국 업체 액트지오가 분석했습니다. 액트지오가 받은 용역비는 40억 원에 달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동해심의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의문들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실패한 1차 시추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유망구조 6곳에 대한 오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차 시추 중간 결과 발표 며칠 전 울릉 분지인 6-1 광구 남쪽 부분에서 새로운 유망구조 14곳의 자원 매장 가능성이 알려진 겁니다. 마귀상어라는 이름도 붙었는데 정부는 51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이번 시추 결과를 봤을 때 나머지 그 6개 구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마귀상어도 이 동일한 석유 시스템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을 분석한 곳 역시 대왕고래를 맡았던 미국 업체 액트지오입니다. 정부는 아직 신뢰성 평가가 남았다는 입장이지만 벌써부터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심해 지역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해 지역의 최고 기술 전문 업체인 액트지오를 찾아서 기술 의뢰를 맡겼던 것이고요. 여러 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그 기밀 유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찰 과정과 세금 체납 등 각종 논란에다 이번 1차 시추 실패까지 겹치면서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 석유공사 고위 임원은 JTBC의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또 다른 유망구조가 나왔고 51억 배럴이란 숫자까지 제시된 게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에서 받은 용역비는 40억 원에 이릅니다. 이제 남은 건 시료 분석인데 액트지오는 정작 이 작업엔 참여하지 않습니다. The design of the Actigeo is to be a new breed of consulting companies.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our job is computers, software, and a camera. 가능성만 제기하고 떠난 셈인데 취재진은 아브레우 고문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시청자들의 특히 의문을 갖는 부분이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에서 가스 유전이 나온다. 이거
경제적인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의 뭐 5배다. 이렇게 이게 뻥을 쳤던 게 결국 그 사기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윤석열 정부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오징어 프로젝트 또 마귀상어 프로젝트라는 또 다른 거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이걸 추진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이제 발표를 했죠.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과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년 6월이죠. 윤석열이가 1호 국정 브리핑 이후에 많은 논란을 불러오랬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가 끝났는데요. 산자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날 대왕고래를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패냐 아니냐를 두고 이거를 추진한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날 방송에 출연해서 정부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 한국석유공사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문답 형태로 정리를 했는데요. 대왕고래 탐사 시추는 실패냐? 이번 탐사 결과를 보는 입장에 따라 실패 여부가 뭐 달라진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실패가 아니라 과정 중 하나라고 또 이렇게 말을 맞추었어요. 이번 탐사 시추에서 또 계속해서 후속 시추로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가능성을 계속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의 입장은 석유가스가 저장될 수 있는 양질의 사험층, 유기물을 포함한 셰일층의 발견 등 동해 분지에서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또 다시 가능성이에요. 제가 그 뉴스와가 작년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뭡니까? 계속해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가능성을 확인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걔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가능성은 있죠. 세일가스하고 뭐 석유하고 왜 안 나겠습니까? 전혀 안 나는 건 아니겠죠. 전혀 안 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경제성이 이게 상품성으로 경제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포항에서도 옛날부터 계속해서 포항이나 뭐 경주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그 조그마한 불꽃은 계속해서 타 들어가는 그런 조그마한 미세한 가스나 미세한 석유 이런 거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찾자고 하는 게 아니고 경제성이 있는 뭐 삼성전자 시총의 뭐 5배, 뭐 몇십조, 몇백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가스 몇십 년, 석유 몇 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 있을 것처럼 뻥구라를 치지만은 그 가능성만 있고 조금의 양을 얻을 수 있는데 실제적인 이 상업성 또 상품성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지금 실패라고 하면 안 되니까 계속 과정 중 하나다. 그래서 아직 5개 중에 1개밖에 안 뚫었다. 계속해서 뚫어봐야 되고 또 5개도 이게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왕고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또 마귀상어 프로젝트라는 거 오징어 프로젝트 마귀상어 프로젝트가 또다시 있다. 지금 이런 식의 논리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게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실패가 아니냐 물어보니까 당연히 1차 시공이었던 대왕고래 탐사 시추는 실패로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다. 탐사 사추의 주 목적이 탄화수소 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석유가스를 구성하는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탄화수소. 경제성 있는 규모의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하는 건 실패죠. 익명을 요구한 석유업계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시험에서 떨어진 거를 실패로 보지 않고 다음 도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려면 볼 수도 있겠지만 경제성 있는 발견에 실패한 건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사실 이거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제성이 없는데요.
가능성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가능성이 아니고 우리가 구독자들이 판단해야 될 게 가능성이 아니라 경제성입니다. 가능성이 아니고 확실한 경제성이에요. 막연한 가능성은 누구나 다 있고 언제 어디서나 있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그때 작년에 6월에 발표됐을 때 지금 마귀상어 프로젝트 이야기 나왔나요? 그런 게 없어요. 자, 마귀상어 백보 양보를 해서 마귀상어 프로젝트까지 또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어. 가능성을 가지고 했는데 또 실패했어. 그거 해가지고 또 오징어 프로젝트 했는데 또 실패했어. 왕오징어, 대왕오징어 해가지고 또 실패했어. 그러면은 그 당시에 또 뭐가 나오냐면 얘네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석유공사를 통해서 뭐 얼마나 뒷돈을 받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리베이트를 챙겨 먹을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또 다시 마귀상어 다음에는 또 무슨 꼴뚜기 뭐 망어 프로젝트, 멸치 프로젝트, 온갖 프로젝트를 그 뒤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7.8기다. 49전 50승이다. 49전 50승. 49번 도전해서 50번째 이기면 된다. 이건 실패가 아니다. 계속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희망 고문을 시키면서 계속 다음에는 잘 될 거야. 다음에는 잘 될 거야. 계속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뻥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진하는 게 의심스러운 게 액트지오라는 여러분 보셨지만 액트지오라는 이 1인 기업에 이 부실함 과정 이 기업을 선출하는 과정도 이 기업을 선택한 그 과정 자체도 부실하고 투명하지가 않고 뭐 이 사업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무슨 1급 기밀인데 그러면 이런 거를 발표를 해요? 1급 기밀인데 이거를 조용히 개발을 해야지 왜 대대적으로 떠들고 발표를 합니까? 그러면 이 발표하고 나면 그 주변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 러시아가 그 주변에 들어와 가지고 또 주변에 탐사선 실추공을 뚫고 우리나라 땅이다 이야기하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액트지오라는 게 이 액트지오의 대표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석유공사나 액트지오 입장에서 또 이거를 시킨 누군가는 액트지오는 컨설팅비로 수십억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리고 석유공사도 계속해서 뭔가 사업을 일으키니까 산자부나 국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계속 적자를 메우고 자기들 보너스 챙기고 월급 챙기고 계속 희망 고문하면서 그렇게 일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수익을 챙기고 그 국민들이 내는 혈세는 여기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1,000억을 그냥 홀라당 날라먹은 거예요. 국민 세금 혈세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점에 왜 윤석열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대통령이 이건 나서서 할 게 아니라 산자부가 또는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갑자기 윤석열이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야 우리 동해에 가스가 나온다 석유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응급적으로 급조된 이런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자부 관계자나 석유공사 관계자도 하루 전날 알았다고 하잖아요. 하루 전날 알고 이게 도대체 이례적인 거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때부터 윤석열이는 입만 열면은 원래 윤석열이가 입만 열면은 뻥구라를 치는 윤구라입니다. 윤구라. 이런 그 습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아니 호주의 세계적인 이 기업들이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시장성이 없다, 상품성이 없다 생각하고 10년 동안 투자를 해서 결국 연구를 한 끝에 철수하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된다고 하면은 왜 여기에다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발을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뭡니까?
이게 지금 돈이 될 거라는 희망 고문을 시키면서 이런 이권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기도 액트지오가 이것도 또다시 액트지오가 마귀상어 등 14개 유망구조 도출 보고서를 제출. 가능성 있는 거를 계속해서 14개를 또 만들어내는, 계속 만들어서 한 군데 실패하면은 야, 그 다음 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하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시간만 세워라 내워라 죽이면서 희망 고문을 계속 시키면서 자기의 책임을 피하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몇 년 지나면 윤석열 정부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돼서도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정권에서 이게 실패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슨 소리냐?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아직 다른 거 더 뚫어봐야 된다. 지금도 이놈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자, 오징어 명태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오징어 프로젝트 명태 프로젝트가 되냐? 그리고 최근에 나온 마귀상어도 시추할 가능성이 있나? 자, 뭐라고 합니까? 마귀상어는 액트지오가 또 이놈의 이 액트지오가 1인 기업이 얼마나 이 사기 처먹기 쉬워요. 앉아서 땅 짓고 헤엄치면서 돈 버는 데 아닙니까? 지난해 추가로 맡은 유망성 평가를 해서 도출한 유망구조. 얘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계속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야 건당 수수료를 받잖아요. 비싼 그 컨설팅 비용을.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웃긴 게 뭐냐면은 뉴스에서도 봤지만 가지고 있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 카메라 이거밖에 없다. 1인 기업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이 인력이 필요한데 그 자기의 옛날 가졌던 그 노하우로 이거 그 세 개만 가지고 간단하게 이걸 가지고 무슨 마귀상어 프로젝트니 뭐 오징어 프로젝트니 명태 프로젝트니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거를 그 가능성을 가지고 상품화를 하겠다고 그걸 컨설팅 비용으로 엄청나게 또 받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기존 7개의 추가하는 것 외에 마귀상어를 포함한 유망구조 14개가 동해심에 더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긍정적으로 그려주니까 여기에 편성해가지고 석유공사에 제출을 했는데 정부하고 석유공사가 국내 전문가 검증 전이라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전문가가 검증한 뒤에 유망구조 규모나 수는 바뀔 수 있다. 이건 또 아주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상어란 이름도 부정적 어감이 있어서 바뀔 수 있다. 이게 지금 가능성만 가지고 지금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거 엄청나게 뭐 무슨 대형 가스전이니 석유 유전이 있는 것처럼 대왕고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실패하면 오징어 마귀상어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예, 산자부에서 이미 1차 실추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실패했다고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니다.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다.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계속해서 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쏟아 부어야 될지 몇 조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뚫는데 1,000억이에요. 예, 1,000억씩 열 몇 개? 그러면 최소 1조 4천억 그 이상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하고 이 지금 국민의힘 이것들이 하는 행태는 다 입만 열면 구라치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사기 쳐먹고. 불법 내란 계엄을 해놓고도 이게 계엄령이 선포한 게 아니고 계몽령이라고 국민들을 아주 우롱하고 지금으로 와서는 내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고 우기면서 이것들이 또 반발하고 이상한 논리를 대면내고 시간은 시간 끌게 하고 탄핵 그 헌법재판관 9명을 구성해야 되는데 9명 구성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또 이렇게 내란 계엄을 선포해 놓고도 전 국민과 온 세계가 다 지켜봤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다. 윤석열이가 한 말이 뭡니까? 달 그림자를 마치 쫓는 것.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 것처럼 허상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새끼들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걸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 말장난하는 거예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지 않나? 응?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고 한다. 죄를 저질러고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응? 그리고 이것을 또 문제시 삼으니까 이 국민의힘과 여기에 따르는 지지자들, 극우파 지지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은 합법적이다. 그러면 내란 계엄군 동원해서 시민들을 막 죽이고 민주당 지지자들, 야당 지지자들, 촛불, 응원봉 그런 지지하는 시민들을 총칼로 죽이고 국회의원들을 잡아갔다 고문하고 선관위 갖다 고문해서 선거를 완전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의 이 악랄한 괴계를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우리가 쉬쉬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의 모든 모르는 윤석열과 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된 세력들, 정광훈이 세계력교회 심연본이 일타 강사라고 일컬어지는 전문적인 역사 강사도 아닌 주제, 지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전환길이 이런 세력들이 막 부추기고 선동하고 폭력을 일삼고 서부지법을 난입을 하거나 이제는 헌재까지 불태우고 헌재 의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을 다 파괴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지가 국가 비상 군인들로 나라를 통치해가지고 장기 집권하려고 김건희, 윤석열, 그 명태균 폰을 통해서 이 비리가 밝혀지고 이제 다 실패하게 됐으니까 그거를 덮으려고 내란 계엄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 공작을 하고 HID 특수 임무 수행하는 그 병력들에게 무장 이 북한군 옷을 입혀가지고 인사들을 죽인 다음에 또 자폭 조끼를 입혀가지고 폭파시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 음모들을 벌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들은 죄가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겁주려고 했다. 그냥 계몽하려고 했다. 이런 말장난으로, 말도 안 되는 말장난으로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고 순진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를 혹시나 이런 정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실이 무엇인지 이 뉴스와는 정도를 갑니다. 정도를. 어느 특정한 정당과 정권을 가르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은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보수 쪽에서도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규제나 또 조갑제 같은 사람도 정말 정통 보수입니다. 보수이긴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윤석열이와 김건희가 하는 짓거리들은 이건 정통 보수가 아니고 사입이다. 말도 안 된다. 정광훈이 이런 거 극우 손절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통 보수는 우리가 찬성합니다. 그러나 또 야당 측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루빨리 윤석열이는 탄핵시키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시켜야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가 온다. 그리고 주가 조작과 온갖 학력 경력 조작,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조작과 온갖 나쁜 짓들 뒤에서 저지른 이 김건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특검을 통해서 이거를 자신 있으면은 아무 죄가 없으면은 특검을 통해서 떳떳하게 밝혀야 되는데 계속 특검 거부하고 검찰을 통해서도 무혐의 처리하고 심지어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을 계속해서 비유하고 무슨 윤석열이도 내란범도 무슨 인권이 있다는 등 이런 이따위 개 같은 그 심판을 해놓고서 결정을 해놓고 그 국민들 보고 따르라. 그게 국가인권위원인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인권위원인지
건의와 윤석열을 위한 국민의힘을 위한 인권위원회인지 국민인권위가 아니고 국가인권위가 아니고 국민의힘을 위한 윤석열이를 위한 김건희를 위한 인권위원회로 완전히 변질된 이것들은 정말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루빨리 내란이 종식이 되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윤석열이가 철저하게 형사처벌 받고 정말 감옥에 가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아야만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이것이 발표됐을 때 우리는 이 사기 프로젝트다. 이미 내다봤던 것처럼 결국 이걸로 불과 몇 개월 만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 구라와 국민의힘의 이 비루한 정치인들과 거기에 편성하는 변호사들, 그들의 사기와 극우적인 그런 파괴적인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은 철저하게 심판을 해가지고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이 사형당하고 또는 무기징역을 받고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에서 자기 책임을 다 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